자, 이번 시간에는 보유세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하죠. 자, 먼저 공통점 볼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통점. 첫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일이 있어야 이걸 보유세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일이 우리나라는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일일이 다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는 보유세는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금이 아니고요. 고지납부 세금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과세관청에서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날라오고 나는 납부기한 안에 그것을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럼 이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세금을 누가 낼 건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매도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재산세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이 없게 하려고 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돼요? 이후에 팔아야 돼요? 이전에 팔아야 되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후에 팔아야 되죠. 예, 사야죠. 이후에 사야죠. 매수자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하다 보면은 잔금일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걸치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 입장을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매수인 들어줘요? 그래요? 저 같으면은 수수료 안 깎고 잘 줄 수 있는 분을 들어주지 않나. 하여튼 이런 거 매수자하고 매도자분이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편을 좀 유리하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6월 1일 날 거래를 했어요. 그럼 그 해년도 보유세는 누가 내요? 네, 매수자가 내요, 매수자가. 자,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중요하고요. 아까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첫 번째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군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날라와요. 세무서에서. 그다음에 과세 대상.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다 날라와.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든 토지를 가지고 있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든 주택을 가지고 있든 다 날라와요. 그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날라와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날라와요. 그럼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토지도 아니잖아요. 근데 상가의 부수 토지는 이 토지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공제금액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런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부과를 하진 않아요. 왜냐? 공제금액이 있거든요. 공제금액을 빼고 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요. 그럼 공제금액이 얼마냐? 주택 같은 경우는 9억이에요, 9억. 근데 만약에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지다. 그럼 12억 원을 해줘요, 12억 원. 그리고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합합산과세 토지인지 별도합산과세 토지인지 이걸 구분해가지고 공제금액이 다르거든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위에 건물이 없는 거.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거를 종합합산과세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대지 같은 거죠. 얘는 5억을 빼줘요, 5억을. 5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80억 원까지 세금이 안 나와요. 공제금액이 80억 원이에요.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 아까 상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건물은 과세 제외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부수 토지는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공제금액이 80억 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말 큰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이건 나오지 않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 채 가지고 있다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7월 31일과 9월 30일로 구분돼요.
내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 31일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요. 그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의 납부 금액의 2분의 1은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30일 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책에 오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84페이지, 책 가져오신 분들은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내용에는 80억으로 돼 있는데 그 표 안에 8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80억이에요, 80억. 죄송합니다. 본다고 봤는데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요. 80억이 맞습니다. 자, 주택분 재산세 계산사를 볼게요. 페이지 8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공시가격이 여러분들 이거 계산 방법은 아실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는 다 계산해가지고 나는 납부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흐름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사례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고요. 직전년도 재산세가 20만 원을 납부했었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여기에 공정시작가액 비율이라고 60%를 곱해줘요. 그러면 1억 8천으로 낮아지겠죠. 여기에 재산세 세율이 매겨져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주택 공시가격이 갑자기 높아버리면 이 산출세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세부담 상한율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내가 냈던 재산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올리지를 못해요. 그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할 때 130%예요. 최대 130%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럼 나는 작년에 20만 원 납부했죠. 근데 이거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니까 105%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러면 21만 원이 되겠죠. 그럼 산출세액이 27만 원 나오는데 21만 원, 그 차액은 6만 원, 이거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으로 빼줘요. 결국 내가 납부하는 거는 21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냥 흐름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내요. 자, 그럼 나와 부인이 있는데 주택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어요. A주택은 남편이 100% 지분이 있고요. C주택은 부인이 100% 지분이 있어요. 그 B주택은 공동지분으로 50대 50 있다고 볼게요. 자,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남편 것만 먼저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볼게요. A주택 100%니까 6억 들어가겠죠. B주택에 50%가 있으니까 8억 원에 50%가 4억이죠. 그럼 합치면 10억이죠. 그럼 9억을 초과하죠. 그럼 이 사람은 종부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네. 그럼 내는데 10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 9억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 거 볼게요. 와이프 거. 와이프는 C주택에 4억 원이 있고요. B주택도 50% 있으니까 4억 원 있네요. 합치면 8억 원이에요. 그럼 이분은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9억 원 미달하잖아요. 이렇게 개인별로 과세를 해요.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산해가지고. 자, 종부세 계산사를 볼게요. 이것도 흐름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 내가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A주택의 공시가격이 8억 원, B주택이 6억 원, C주택이 4억 원이에요. 다 합치면 얼마예요? 8억, 6억, 4억, 18억이죠. 예, 18억이에요.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제할 재산세액이 88만 원이라고 보고요. 직전도 재산세하고 종부세액 상당액이 2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18억에서 9억 원을 빼준다겠죠. 그 초과한금의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에서 60%를 곱해줘요. 공정시장 가액. 아까 재산세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했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가 318만 원 나오는데 이게 보유세도 재산세도 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도 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빼줘요. 이런 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흐름만 아세요. 여기서 빼주면은 산출세액이 230 나와요. 그래도 만약에 주택 공시가격이 팍 오르면은 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출세액에.
그래도 세부담 상환율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냈던 종부세 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올리지는 못해요. 그 세부담 상환율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150%예요. 150%. 그럼 작년에 200 냈으니까 150%면 300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230이니까 미만이니까 그대로 230만 내면 돼요. 그래서 흐름을 아시면 돼요. 빨라요? 괜찮아요? 제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느릴까봐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잖아요. 어디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까? 홈택스에서 하시면 돼요. 홈택스 가셔가지고 세금 신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간이세 계산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주택 토지 나오는데 주택 여기 계산하기 누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요거 있죠. 18억까지 계산한 거.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8억 되고요. 9억 원 빼고 나머지에다 60% 하니까 5억 4천이고 쭉 계산하면 229만 4천 원. 이게 종합부동산세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여기에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로 부과가 돼요. 별도로. 요거까지 합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70만 원이고 그리고 홈택스에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주택을 A,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새로운 주택을 C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종부세를 안 냈는데 C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납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계산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종부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이거는 책에 없는 거고요. 제가 집어넣은 사례예요. 자, A주택은 남편이 100% 가지고 있고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이래요. B주택은 남편과 부인이 50대 50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택 공시가격 8억 원이에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볼게요. 남편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하면 6억 원 플러스 4억 원, 10억 원이죠. 그 다음에 와이프는 4억 원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도 누구 명의로 취득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남편 명의로 취득할 수도 있고 와이프 명의로 취득할 수도 있고 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남편 명의로 취득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신규 주택 6억 원, 공시가격 6억 원이래. 이게 남편한테 합산이 되겠죠. 그럼 16억 원이에요. 그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9억 원 초과는 7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올 거고 부인은 여전히 안 나오겠죠. 이게 1번 케이스고 2번은 부인 명의로 취득하는 거. 자, 새로 취득하는 게 공시가격이 6억 원이죠. 그럼 부인한테 가겠죠, 이게.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하면 남편도 10억이고 부인도 10억이에요. 9억 원을 다 초과하네요. 그럼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럼 새로운 C주택을 공동명의 50대 50으로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C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인데 3억 원, 3억 원 나눠지겠죠. 이거 합산하면은 남편은 13억 원이고 부인은 7억 원 되겠죠. 부인은 종부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남편은 나오겠죠. 9억 초과분이 4억 원에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누구가 어떤 경우가 종부세가 제일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얘 보면 7억 0원이죠. 얘가 4억 0원이죠. 그럼 아까 남편보다는 공동명의가 낫죠. 그 다음에 부인 거 보면, 부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는 1억 원이죠. 그럼 1억 원일 때하고 4억 원 0원일 때 종부세가 어느 게 적게 나올까? 이거 아까 국세청 홈택스 알려드렸죠. 거기에서 해보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전체적인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10억 넣고 9억 빼주고 쭉 계산하니까 23만 9천 원 정도 나와요, 한 사람당. 그럼 2명이니까 24만 원 적고 2명이면 48만 원이죠. 이게 되고요. 4억 0원으로 하면 이 사람은 계산할 필요 없고 이때 13억 원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되죠.
13억 원 넣고 9억 빼고 쭉 계산하면 1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게 낫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이거 누구 명의로 취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뭐 종부세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쉽죠? 네. 자, 이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달라지는 거 볼게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에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세대원 중에서 주택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돼요. 그럼 공동명의 그 부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될까 말까?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그 부부하고 공동명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돼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있어야 1세대 1주택자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 대신에 납부 의무 특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세대원 중 한 명만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종부세가 계산되냐?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 적용되고요. 달라지는 거 보면은 공제금액이 12억 원이에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세액공제. 다주택자는 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있어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이에 따라서 20%, 30%, 40%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20%, 40%, 50%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럼 나이도 많고 보유도 오래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복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하면은 합치면 90%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8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자, 사례를 볼게요. 책은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주택 소유자 나이가 65세고요. 주택 보유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고 할게요. 공제할 재산세하고 세부담 상한액은 무시한다고 볼게요. 그럼 주택 공시가격이 20억 원이죠. 여기서 공제금액이 12억 원이에요.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은 빼주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세액공제죠. 고령자 세액공제. 이 사람이 65세니까 이 산출세액의 30%를 빼줘요. 30%. 아까 30% 빼준다 했잖아요. 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이 사람이 15년 보유했네요. 그럼 최대인 50%까지 빼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다른 거고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부부 공동명의. 부부로 1주택이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칙상으로는 개인별로,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해요. 개인별로 과세하면은 주택 공시가격을 두 분 지분별로 안 분하겠죠. 50대 50이라면 공시가격이 20억이라면 10억 10억 있잖아요. 10억 10억에서 각각 9억 원을 빼주고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원래 개인별로 과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1주택자, 요즘 공동명의도 많이 하시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이 과세관청에서도 개인별 과세 방식 말고 네가 1주택자 과세 방식 요것도 적용해가지고 둘 중에 너한테 유리한 걸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 과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20억이죠. 20억 놓고 공제금액을 12억 적용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얘와 얘 중 둘 중에 계산해봐가지고 유리한 걸로 너가 납부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거를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자, 그럼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거냐? 공동명의니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분율에 상관없이 이제 둘 중에 남편, 아내 중에서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의 세공제 받을 때는 나이하고 보유기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 선택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보겠다. 그렇게 해서 세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개인별로 과세 방식을 취하던 사람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해서 1주택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이 신청서가 있거든요. 우리 책에는 111페이지 신청서를 넣어놨는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가 있어요. 요거를 제출하면 돼요. 이걸 제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제출하면 내년에도 또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 제출하면 계속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책은 109페이지 보면 되고요. 1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15년을 보유했대요. 근데 남편의 나이가 65세고 부인은 59세예요. 주택 공시가격이 28억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공제할 재산세하고 세부담 상환 쪽에 초과세액은 무시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공시가격 28억이죠. 얘가 나눠지죠. 개인별로 계산하면. 그러면 공시가격에 남편 14억, 부인 14억이죠. 그리고 공제금액은 각각 9억 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예, 세액공제는 1주택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150만 원씩 각각 나오네요. 근데 1주택자 과세 방식을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럼 이때는 납세 의무자를 남편으로 할 수도 있고 부인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각각 계산해 볼게요. 남편으로 납세 의무자를 내가 정했다. 그럼 공시가격 28억이 되고요.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되겠죠. 그걸 빼서 쭉 계산하고 남편 나이가 65세니까 고령자 세액공제가 30% 적용될 거고요. 그 다음 15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50% 적용되겠죠. 이렇게 하면 144만 원 나오겠네요. 만약에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했다. 그러면 공제금액 10억 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부인이 나이가 59세네요. 그러면은 고령자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되죠. 60세 이상만 적용이 되니까. 근데 보유는 15년 보유했으니까 이거는 50%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뭐가 제일 나아요?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낫고 1주택자 과세 방식에서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봐가지고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뭐가 유리합니까? 라고 보시면 묻는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이하까지는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18억까지는 나누면은 공제금액 9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를 선택하시면은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기는 하셔야 돼요. 계산은 아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해요. 거기서 해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네, 이것도 항상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재산세가 뭘로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주택으로 봐가지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얘를 합산해가지고 종부세가 나와요. 근데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종부세 주택으로 보진 않고요. 건물은 원래 과세 대상 제외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토지는 얘는 위에 건축물이 있으니까 별도 합산과세 토지죠. 그럼 공제금액이 80억 원이 적용돼요. 그럼 거의 안 나오죠, 얘는. 그래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른 주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돼요.